네,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수익민입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은 6월 30일 상반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리밸런싱이라는 이유로 엄청난 매도를 했죠. 하지만 7월부터는 새로운 하반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동안 팔기만 했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조금 진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은 다시 정상화가 될 것 같고요. 결국에 현재 상황은 어떤 방향이 돈이 몰릴 것인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시장에서 발생하는 이슈를 바탕으로 방향성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미국과 이란이 다시 대화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현재 이란의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계속 통행료를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과정에서 오반과 갈등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정된 항로로만 통행을 하라, 이렇게 으름장을 놓았는데, 이번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과연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자,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다시 한 번 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현재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바닥을 찍고 있기 때문에 또 가파르게 유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막히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없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어쩌면 미국이 협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확실하게 증시가 정상화가 되려면 중동 쪽에서 노이즈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번 회담이 잘 풀릴지 안 풀릴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모건 스탠리에서는 앞으로 유가는 계속 하락한다라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어떤 근거로 유가가 계속 하락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첫 번째로는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가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과 오펙의 탈퇴 국가들이 대규모 증산을 하기 때문에 공급 과잉으로 유가가 크게 하락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원유를 가장 많이 쓰는 국가가 바로 중국인데, 최근에 중국의 경기가 별로 안 좋아지면서 중국의 원유 소비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또한 원유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호르무즈 해협만 정상화가 되면 기름값이 빠르게 하락을 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물가 자체도 크게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물가가 크게 하락을 하게 되면 금리 또한 상승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바닥을 치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모건 스탠리에서는 유가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죠. 애플이 중국산 메모리를 쓰기 위해서 미국 정부에 로비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과연 실제로 애플이 중국산 반도체를 쓸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선은 미국의 정치권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의 칩을 사용한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 중국의 창신 메모리는 중국 내에 내수 수요도 맞추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술력 부분에 있어서 삼성이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또는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기술력에 한참 뒤처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력도 기술력이고 미국 정부의 강력한 제동이 있기 때문에 애플에서는 중국산 메모리를 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애플의 팀 쿡 CEO는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가 부족한 게 40년 업계 경력에 있어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요. 애플이라고 하면 공급망 부분에 있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달인이라고 평가받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마저도 현재 메모리 반도체가 부족을 하다고 하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못해도 내년, 내후년까지는 현재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메모리 반도체라는 것이 이제는 원유와 비슷해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은 페트로달러라고 해가지고 원유를 달러에 묶어놨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원유를 넘어서는 그런 핵심 전략 자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를 잘 만드는 우리나라는 산유국이랑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슈를 가지고 우리 한국 증시가 또 크게 하락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신 투자자분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애플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너무 비싸서 가격을 올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소비자들이 이 메모리 업체들이 담합을 해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회사에? 마이크론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자,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 정부에서는 개입을 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미국의 정부와 미국의 민간에서 담합에 대한 의혹을 제기를 했고 미국 정부가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담합을 한 증거가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유죄 판결을 받고 소비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2017년에도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그때도 소비자들이 이거 메모리 업체들 담합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증거를 찾지 못해서 그냥 무죄로 끝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도 미국에서 민사소송으로 메모리 업체들의 고소가 들어왔는데 우선은 미국 정부에서 개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증거를 찾지 못해서 무죄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크게 걱정할 만한 이슈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사태가 너무 심각해져서 미국 정부가 개입을 해서 뭔가 꼬투리라도 잡으면 그러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의 소비자들이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을 고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개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2017년도처럼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이번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대규모 투자를 발표를 했죠. 우리나라 반도체 100년 대계를 위해서 4,755조라는 엄청난 금액을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JP모건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정부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투자를 한다고 했죠. 정부의 계획은 반도체 쪽과 로봇 쪽과 AI 데이터 센터 이 세 가지 분야를 대한민국 산업의 3대 축으로서 완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원래는 2040년에 완공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더 땡겨서 2033년까지 완공을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겠죠. 만약에 이게 정상화가 된다면 그러면 현재 공급이 부족한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공급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쪽에서 2,655조를 투자한다고 하죠. 그 중에서 2,100조 원을 반도체 공장에다가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HBM 공장 쪽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SK 쪽도 마찬가지 2,100조 원을 투자를 한다고 하고요. 1,100조 같은 경우에는 용인과 청주의 메모리 반도체 공장에 투자를 한다고 하고 나머지 1,000조 원은 AI 데이터 센터 건설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데이터 센터 자체를 만들어서 대여를 하거나 판매를 하는 그런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비즈니스 모델은 누구와 비슷하다? 엔비디아와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엔비디아와 경쟁할 수 있는 회사는 현재로서 SK그룹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비즈니스를 1,000조 원을 들여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투자 규모가 정말 천문학적이고 전 세계 전례 없는 그런 대규모 투자인데 그래서 이 JP모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선은 반도체 시장에 따라서 삼성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속도 조절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고공행진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나중에 가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또 하락을 하게 되면 그러면 투자 규모를 줄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신에 이 투자가 절반이라도 진행이 된다면 그러면 이 한국이란 나라는 전 세계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가장 많이 만드는 그런 나라가 되고 그 어떤 국가도 앞으로는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을 따라올 수가 없다라고 JP모건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격차 전략이죠. 그리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넘어서 이 투자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앞으로는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JP모건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4,700조 원이에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가총액 합친 것보다 더 큰 금액입니다. 여기에 10%만 해도 470조고요. 5%만 해도 200조 원 규모예요. 이 투자가 실제로 진행이 되면 그러면 시간이 흘러서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상승 효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렸죠. 어차피 우리 한국 경제는 대기업들이 먼저 잘 되면 그 밑에 협력업체들 잘 되고 또 그 밑에 자영업자들이 잘 된다. 그래서 대기업들만 돈 버는 것에 대해서 질투할 필요도 없고 박탈감을 느낄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시간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저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하면 그러면 그 밑에 다른 회사들이 또 수혜를 받는 거예요. 저 4,700조에 모든 경제가 다 들어가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상승하고 제 종목은 상승을 안 해요.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시간이 흐르면 다른 종목들도 이 투자의 수혜를 받아서 상승하게 되어 있어요. 반도체 공장을 만들면요. 무엇이든 엮어도 다 엮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어차피 시간이 여러분들의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산업은 어디인가라고 했을 때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반도체 소부장 아니겠습니까? 자, 반도체 소부장에서도 전공정 장비들이 먼저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전공정 장비들 상승하는 거 보셨죠? 그래서 워닝 IPS라든지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PSK라든지 HPSP라든지 이런 식으로 전공정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특히 ETF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그 ETF 내에서 비중이 큰 종목들, 특히나 10%가 넘어가는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이 괜찮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반도체 전공정 관련된 종목들 말고 그냥 소부장 기업들 통틀어서 보실 거면 SOL, AI 반도체 소부장 이 ETF를 눈여겨보시면 좋겠고 여기도 마찬가지 비중이 5%가 넘어가는 종목으로 해서 눈여겨보시면 괜찮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개별 종목으로 매수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공략을 하시는 분들은 ETF를 통해서 공략을 하셔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이 4,755조에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들은 반도체 장비 회사들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회사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 게 전공정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 계속 눈여겨보셔야 되겠고요. 자, 우선은 ETF 차트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추세 흐름이 좋죠. 어차피 이 정도 추세가 만들어진 종목들은 쉽게 추세가 깨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어차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계속 꾸준하게 상승이 가능할 것 같고요. 최근에 또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다시금 전고점 갱신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되겠고, 자, ETF가 포함된 종목들을 보니까 원익 IPS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17%고요. 차트 흐름으로 봤을 때 추세가 무너지거나 그런 흐름은 없습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죠. 눌리는 자리를 제가 잘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웬만하면 이렇게 갈색깔 라인이 꺾이는 이런 자리들에서 공략을 하면 괜찮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반등해주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댓글을 보니까 갈색깔 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던데 그냥 5일 이동평균선 대비 마이너스 30% 빠지는 자리를 표시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꺾이는 자리를 한번 때려주고 반등을 했죠. 그러면 다시금 22만 5천 원 자리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되겠고요. 최근에 주성 엔지니어링은 기관 수급이 아주 훌륭합니다. 특히 오늘은 투신 쪽에서 980억이나 매수를 했네요. 그리고 어제는 거의 3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고 사모펀드에서도 100억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 주성 엔지니어링의 시가총액이 한 8조 2천억 정도라고 했을 때 한 250억 정도만 들어오면 0.3%거든요. 그런데 600억이 들어오고 1000억이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면 수급 맥점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기관들이 받아주는 아주 좋은 수급 패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PSK도 흐름이 계속 좋죠. 단기 이평선을 타고 계속 상승하는 흐름,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종목들은 한번 빠질 때, 한 20일 이동 평균선까지 빠지는 자리가 나왔을 때 공략하면 좋은데 말이죠. 쉽게 빠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괜찮은 종목이라는 이야기겠죠. 자, 그리고 HPSP를 봤을 때 최근에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어요. 하지만 최근에 수급 흐름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또 연속으로 매수를 해주네요. 현재 시가총액이 4조 정도 되니까 0.3% 정도 하면 그러면 한 150억 정도만 하루 만에 들어와도 수급 맥점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외국인들이 170억에 300억에 200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HPSP도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못해도 뭐 7만 원대는 무난하게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빠르면 바로 갈 수 있고 조금 늦게 가면 여기서 이중바닥 만들어주고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겠죠. 자, 그리고 한솔케미칼도 차트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고점과 고점을 그어보고요. 그 다음에 저점과 저점을 그어봤을 때 현재 이동평균선이 계속 수렴을 하고 있죠. 이 수렴 돌파 흐름이 나오면 다시금 전고점 돌파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매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냐, 이런 식으로 갈색깔 라인이 이렇게 꺾이는 자리들 있죠. 요 가격대 또는 파란색 라인이 꺾이는 요런 가격대 있죠. 요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줘야 그래야 빠르게 수익이 날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은 이 검은색 라인은 저항을 나타내거든요. 이 저항권을 한번 때리고 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눌리는 자리를 잘 노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의 흐름을 봤을 때 뭐 나쁘지 않습니다. 자, 기관 쪽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최근에 6월 중순부터 해서 외국인들의 연속 순매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VM입니다.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죠. 대부분 현재 전공정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 다 추세가 좋아요. 웬만해서는 요 빨간색 라인 이탈 안 하고요. 한번 추세가 잡히면 21선 때리지도 않고 그냥 계속 상승합니다. 이 정도 흐름의 추세가 만들어졌으면 생각보다 오래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공정 장비 업체들 대체적으로 다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테스도 보십시오. 테스도 추세가 살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나는 개별 종목으로 매수하기 좀 부담스럽다, 하지만 반도체 소부장 종목을 한번 매수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SOL 반도체 전공정 요 ETF를 계속 눈여겨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증설의 수혜는 소부장 기업들이 다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전공정 분야가 가장 빠르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OL AI 반도체 소부장 ETF를 봤을 때도 현재 추세가 살아있죠.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는 차트는 쉽게 꺾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추세대를 타고 상승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개별 종목만큼의 상승 탄력은 나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안정적으로 이 반도체 소부장 기업에서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이 SOL AI 반도체 소부장 ETF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개 ETF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자, 여러분들 상반기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리밸런싱인의 머니하면서 외국인들이 거의 100조 이상을 우리 한국 증시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상반기 리밸런싱이 끝났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매도세가 줄어들 것이고요. 오히려 매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규모 투자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엄청난 경제 효과가 다른 기업들한테도 다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코스피가 상승한 만큼 코스닥도 상승할 것이고 최근에 억울하게 하락했던 우량주들 또한 빠르게 반등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못 찍었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투자해 놓은 그 선택을 믿으시고 시간 투자를 하셔서 수익을 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국 경제의 구조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간 투자만 하면 그러면 분명 좋은 수익 낼 수 있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수익맨 채널이 100% 무료로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투자 정보들과 자료들을 무료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장 시작하기 전에 제가 중요한 뉴스들과 중요한 종목들을 한눈에 보기 편하게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뉴스 하나하나 찾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과 주도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수익맨 텔레그램 방 컨텐츠를 이용해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집필한 급등의 법칙 책이 여러분들 덕분에 대형 서점 3사 베스트셀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여기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많은 방법들과 원칙들, 철학들 작성해놨으니까
단순한 주식 공부를 넘어서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는 투자자분들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텔레그램방 어떻게 입장하시는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널 메인 페이지를 보시면요, 이렇게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터치해 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댓글창 상단에 보시더라도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터치해 주시면 바로 텔레그램방 이동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텔레그램방 입장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전화번호, 설문조사, 개인정보 이런 것들 필요가 없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채널이 여러분들 덕분에 구독자 17만 명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20만 명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한번 눌러주셔야 그래야 양질의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벌써 상반기가 끝이 났습니다. 남은 하반기도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전달 드릴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소중한 댓글 남겨주시는 투자자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항상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응원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는 우리 투자자분들께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부자 되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익!